네, 자, 지금 이 시간은 올해 5월 19일 날,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환경직렬, 임용시험에 나왔던 화학 과목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좀 특이하게 교육청에서 환경직을, 처음 뽑은 거예요. 처음 뽑고,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항상 평상시에 말씀드렸듯이, 이 교육청 시험에서 이제 주로 이제 식품위생직을 많이 뽑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문제가 대부분 다 비공개였어요. 비공개였는데, 올해는 이제 5월 19일 날 보다 보니까 공개가 됐고, 그래서 교육청 문제를 그동안 복원을 계속 해오면서, 수능형 문제가 나올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그냥 계속 했었는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실시한 환경직렬 공개시험 문제를 보니까 수능형 문제가 다량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수능형 문제 중에서 좀 난이도 쉬운 것들 위주로 돼 있고, 왜 교육청은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냐면, 일단 교육청 자체가 수능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기관이에요. 그죠? 학력평가위원회인가? 거기 평가원이라고 부르죠. 평가원에서는 이제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에서는 모의고사를 계속 출제하는 기관들이다 보니까 이게 출제자들이 좀 중복될 수가 있고 해서 수능형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STP 교재에도 수능형 문제를 다량 좀 수록을 해놨었어요. 근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좀 효과를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능형 문제가 오픈돼가지고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풀이를 하면서 한번 앞으로도 교육청 부분을 좀 대비해가지고 수능형 문제를 좀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수능형 문제는 일반 공무원 문제하고는 좀 유형이 다른데, 다른 거의 대표적인 예가 일단 그림이라든가 표, 그래프 같은 것들이 다량 수록이 돼요. 그래서 저희 STP 화학 수업 들을 때 그래프라든가 표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대비할 때는 그 표나 그래프를 얘를 인덱스로 해석해가지고 하는 훈련을 좀 하시라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렸었는데, 이제 교육청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페이지가 4페이지나 돼요. 보통 공무원 시험은 2페이지 한 장으로 딱 픽스가 되는데, 여기 4페이지에 이렇게 할 때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대기 중에서 오존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동차 엔진에서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일산화질소가 생성이 되고, 대기로 방출된 일산화질소는 빠르게 이산화질소로 산화된 후 자외선에 의해 일산화질소와 산소 원자로 분해되고, 산소 원자는 대기 중 산소 분자와 반응하여 오존을 생성한다. 이 반응식 자체는 제가 강의할 때 다 말씀드린 거예요. N2 플러스 O2. 얘가 어디냐면 자동차 엔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엔진 속에서. 자동차 엔진 속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얘가 배기가스의 형태로 탁 배출이 됩니다. 어떻게 배출이 되냐면 얘가 NO. 지금 개수는 생략해서 표시할게요. NO인데, NO가 나오고 얘는 굉장히 반응성이 커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뭐랑 반응하냐면 O2랑 반응해서 NO2가 된다. 됐지요? 그죠? 이 NO2는 뭐가 되냐면 자외선을 딱 받아가지고 NO와 플러스 활성산소 O로 나눠지며, 이 O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해서 뭘 만든다? 오존을 만들고, 이 오존이 뭐가 되죠? 각종 탄화수소랑 결합해가지고 옥시던트, 즉 얘가 LA형 스모그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반응식을 쭉 열거를 했는데, 그때는 주로 얘는 연료하고 상관없이 자동차 고온고압의 자동차 엔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반응식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방지 방법, 그러니까 대책이 뭐 있느냐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문제는 여기서 화합물과 원소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아주 문제는 쉬웠어요. 질소 뭐죠? 원소예요. 산소도 원소. 일산화질소는 화합물.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역시 화합물. 그리고 오존도 역시 원소죠, 원소. 그죠? 자, 해가지고 얘는 밑줄 친 물질 중 화합물의 수는 몇 개? 2개. 그래서 정답이 1번이죠. 그죠? 1번. 화합물의 수 1번. 2개 1번.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다음은 리튬과 관련된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산화수 결정 규칙에서 예외 규칙이 적용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죠? 자, 기억번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0이죠. H.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0이다. 그 다음에 LIH. 수는 원래 플러스 1의 산화수를 주로 갖는데, 어때요? 얘는
알칼리 금속 1조 원소랑 결합할 때는 얘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 거예요. 예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디귿번에 있는 H2O는 5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일 거고요. LiOH에서 H는 플러스 1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더한다면 0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실험식과 분자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네요. 그죠? 기억번. 분자량은 실험식량의 정수배다. 제가 무지막지하게 강조한 내용이죠. 그죠? 정수배다. 니은번. 분자식이 같아도 실험식이 다를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얘를 옳게 고쳐본다면 어떻게 돼요? 실험식이 같아도 분자식은 다를 수 있다. 요게 정확한 인덱스가 될 거예요. 실험식이 같아도 분자식은 다를 수 있다. 괜찮나요? 하지만 분자식이 같은데 실험식이 다를 수는 없겠죠. 그죠? 디귿번. 아세트산과 포도당은 실험식이 같다. 어때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약분하면 CH2O라고 하는,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드린 얘가 그대로 나와요. 아세트산, 포도당, 에탄올. 이런 식으로 말씀이죠. 그죠? 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이에요. 4번. NO2, 그 다음에 N2O, NH3에 포함된 질소의 질량, 미쳐줍니다. 질소의 질량 백분율. 이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전체 분자량분의 질소의 원자량, 그죠? 그리고 얘네들 질소의 질량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죠? 자, 우리 4번이 정답인데 4번 밑에다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NH3는 몇 분의 몇 하면 돼요? 17분의 14. 좋아요. N2O 같은 경우는요? 44분의 28. 그죠? 그 다음에 NO2 같은 경우는요? 46분의 14 해서 퍼센트를 나눠보면 얘가 각각 82%, 64%, 약 30%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걸 뭐 굳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얘를 적당한 선에서 연결시켜서 문제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연습하실 때는 다 백분율도 한번 나눠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5번 가볼게요. 다음은 밑줄치세요. 2주기 원자 A의 그럼 2주기 원자가 쭉 떠올라야 돼. 뭐뭐 있어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원자 중에서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 배치이다. A는 밑줄입니다. 평면 삼각형 구조의 화합물 AF3를 만들 수 있다. AF3. 여러분들, 그럼 A 대신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야 돼요? B가 들어가야 되죠. BF3죠. 그죠? 3플로린화 붕소. B가 들어갑니다. 선생님,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대답 못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붕소예요. 붕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원자과 전자가 3개예요. 그죠? 얘는 원자 번호가 5번이고 1s2, 2s2, 2p1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가 뭐가 돼요? 원자과 전자 3개. 그리고 플로린도 원자과 전자 7개 중 홀전자가 하나 있죠. 그죠? 그 홀전자랑 다 결합하면서 얘는 평면 삼각형 구조의 축소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고 축소된. 그래서 얘는 BF3입니다. 그렇다면 1s2, 2sx에는 x는 2. 그죠? 그 다음에 y는 1. 그래서 1s2, 2s2, 2p1. 이런 식으로. 자, 5번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는 게 뭐냐면 분자 구조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주기 원소에 어떤 것들이 포진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분자 구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비탈 전자 배치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양질의 문제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오비탈 연습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읽자마자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그죠? 자, 6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두 가지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N2 플러스 EO2가 2NO2. 자, 산화섬유 결정해 볼까요, 여러분? NO2에서 N은 얼마예요? 플러스? N2는 0이고 O2는 0인데 NO2는요? 플러스 4. O는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나번 마그네슘의 수소 이온이랑 반응해서 Mge 플러스와 그 다음에 H2 산화환원 반응이죠. 마그네슘은 뭐가 됐어요? 산화. 수소 이온은 환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기억번. 가에서 N2는 환원된다 그랬어요. 그죠?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4로 산화수가 증가했죠. 산화수가 증가하는 걸 뭐라 그런다? 산화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기억번은 환원된다가 아니라 산화된다이고요. 니은번. 나에서 H 플러스는 전자를 얻는다. 어때요? 전자 얻어서 H2 중성 기체가 된 거죠. 그죠? 그죠? H 플러스는 지금 현재 전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H2 어때요? 공유결합하면서 전자 하나씩 다 얻었죠. 그죠? 자, 이렇게 얘는 전자를 얻는다. 환원된다. 맞는 얘기고요. 디귿번 나에서 마그네슘은 산화제입니까?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킬 거니까 환원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니은번 선택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7번으로 가보죠. 다음은 반응 가와 나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NH3 플러스 H2O가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죠? 암모니아수에서 약간의 이온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네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뭐예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 H 플러스 받았어요. 뭐죠? 염기가 되겠죠. 염기. 그죠? 그리고 H2O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일 거고요. 그죠? 그리고 화살표가 역반응 화살표가 오기 때문에 두 녀석만 정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번 볼게요. H2CO3는 물과 바람에서 이게 됩니다. H2CO3는 H 플러스를 어때요? 잃었죠. 그죠? 그럼 얘는 뭐죠? 아레니우스의 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면서 루이스의 산이 될 거예요. H2O는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가 될 거고요. 맞습니까? 자, 1번 가에서 H2O는 염기가 아니라 뭐로 작용하죠? 산으로 작용하고요. 2번 가에서 NH3는 H 플러스를 내놓는다가 아니라 받는다 또는 얻는다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나에서 H2O는 비공유전화쌍을 준다? 비공유전화쌍을 준다라는 거 밑줄 치시고 얘가 뭐의 정의예요? 루이스 염기의 정의죠. 루이스 염기의 정의. 그죠? 맞습니까? 루이스 염기의 정의인데 H2O는 지금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로 작용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루이스 염기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염기 정의 말씀드릴 때는 항상 좁은 의미의 정의를 말씀드린 다음에 큰 범위로 확장해 나는 습관을 들이라 그랬죠. 그죠? 얘를 비공유전화쌍을 준다 어쩐다 이걸 가지고 구조식을 그린 다음에 진짜 줬는지 안 줬는지 이거 확인하고 있을 새가 있는 게 아니에요. H2O는 나 실험에서 뭐로 작용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로 작용했으니까 당연히 뭐다? 루이스 염기다. 3번이 루이스 염기의 정의니까 3번이 맞는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4번 나에서 H2CO3는 H 플러스를 받는다. 어때요? 준다죠. 그죠? 자, 8번으로 가보죠. 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H와 O의 원자량 각각 1, 16, 아보가드로수는 6 곱하기 10의 3승. 1번 H2O 분자 한 개의 질량은 18g이에요. 어떤 거의 질량이 18g이에요? 1몰개의 질량이 18g이죠. 그죠?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이 18g이에요. 2번 H2O 9g. H2O 9g 몇 몰입니까? 0.5g, 0.5몰이죠. 그죠? 0.5몰 안에는 1g의 수소가 있다. 0.5몰 곱하기 뭐예요? 수소 2몰 들어있으니까 2 곱하면 1몰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1몰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수소 원자량에서 1g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번 H2O 1몰에는 8g의 산소가 있나요? 몇 g 있죠 그러면? 16g이 있죠. 16g. 그죠? 그 다음에 4번 H2O 1몰에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수소 원자가 있습니까? 아니죠. 몇 개 있어요? 1.2 곱하기 10의 24승계의 수소가 있어요. 그죠? 수소 원자. 이렇게 우리 역시 아보가드로수하고 몰하고 이런 양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 전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습을 잘 하시기 바라요. 9번 표는 원자 또는 이온 가다에 대한 자료의 일부입니다. 가는 보니까 질량수가 1인데 어때요? 중성자수 그다음에 양성자수는 표시가 안 돼 있죠, 여러분. 그죠? 질량수가 1이고 전자수가 0이랍니다. 얘는. 그러면 얘는 질량수 1인 놈이 누구예요? 수소죠, 수소. 그죠? 수소인데 지금 어때요? 얘는 전자수가 0인 걸 보니까 H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표시가 안 돼 있는 양성자수는 몇 개? 0개. 기억번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는 몇 개? 양성자수가 1개, 미안합니다. 1개, 그리고 중성자수가 0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기억은 0이 될 거예요. 자, 나아갈까요? 양성자수가 6개래요. 근데 질량수가 13인 걸 보니까 중성자수는 몇 개? 7개. 전자수는 6개. 양성자수와 같은 걸 보니까 얘는 중성원자겠네요. 그죠? 원자번호 6번이 누구? 탄소가 될 거예요. 가는 H 플러스, 나는 탄소 C. 다 가볼까요? 다는 질량수가 6인데 중성자수가 지금 3이래요. 그럼 양성자수 몇 개죠?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니은번이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전자수가 2이래요. 그럼 얘는 전자 하나 잃은 거니까 양이온이 될 거예요. 원자번호 3번이면서 양이온 형태 누구죠? Li 플러스 요게 될 거예요. 그죠? Li 플러스. 그래서 가는 H 플러스, 나는 C, 다는 Li 플러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기억과 니은의 합은 4예요, 3이에요? 3이죠. 2번 N14는 나의 동위원소입니까? 아니죠. 그죠? 자, 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동중원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와 나의 원자번호 차는 6이다. 가는 1번. 그 다음에 나는요. 6번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차가 6이 아니라 뭐예요? 5가 되겠네요. 자, 4번 가, 다 중 이온은 2가지다? 그렇죠. 가하고 다가
이온일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가죠. 다음은 2주기 원소 W에서 Z에 대한 설명이다. 자, 10번 별표합니다. 자, W는 네온을 제외한 2주기 원소 중에서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다 그랬어요. 그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어떨수록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죠? 그럼 네온을 제외한 것 중에 제일 작다면 뭐가 되죠? 플로린이 될 거예요. 그죠? W는 플로린, F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나번, X2는 물을 전기분해할 때 발생한다. 전기분해할 때 발생하는 건 수소 아니면 산소인데 2주기 원소라 그랬으니까 X2는 당연히 누굴 거예요? 그렇죠. O2, X는 그래서 O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번, Y의 원자과 전자수는 하나이다. 뭐예요, 얘는? 리튬이 되겠네요. 리튬. 그죠? 2주기 원소 중에서. 자, 라번, Z는 현재 원자량의 기준 원소다. 누구죠? 탄소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W는 플로린, X는 산소, 그 다음에 Y는 리튬, Z는 탄소. 결정하신 다음에 1번. ZW4 누구죠? CF4예요. CF4 맞나요? 이 CF4는 무극성 분자다. 어때요? 맞는 얘기죠. 그죠? 자, 얘는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면서 어때요? CF4 무극성 분자 맞고요. 2번 W와 Y로 지금 뭐예요? 리튬과 플로린으로 이어진 거죠. 그죠? 그럼 얘는 화합물 어떻게 돼요? LiF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질 거예요. LiF. 그죠? 무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 괜찮죠? 2번도 맞는 얘기고. 자, 3번. X와 Y로 이루어진 물질에 얘는 어떻게 되죠? X하고 Y. X는 산소고 Y는 뭐예요? 리튬이죠. 그죠? 그럼 얘는 Li2O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죠. 그죠? 그럼 화학식은 어떻게 됩니까? Y2X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Y2X.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옳지 않은 거. 4번 볼게요. X의 수소화합물에서 X와 H의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다. X는 산소였으니까 수소화합물 뭐겠어요? H2O겠죠. 그죠? H2O는 당연히 다른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공유결합이니까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다. 10번 문제 어때요? 굉장히 그 문제는 심플해 보이지만은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요. 결합도 나오죠. 모양도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에서 그 화합물을 구성할 때 화학식 구성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원소들을 결정할 때 특징들을 알아야지만 W, 그 다음에 X, Y, Z의 원소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종합적으로 보면 아주 양질의 문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10번 별표하시고 11번으로 갑니다. 다전자 원자, 매주치세 다전자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우리 전자배치의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싸움의 원리, 두 번째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 세 번째가 훈트의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싸움의 원리에서 수소 원자의 전자배치의 그 에너지 준위와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주양자 수만 같으면 에너지가 똑같죠. 그래서 1S보다는 2S가 큰데 2S와 2P 똑같고요. 그 다음에 3S, 3P, 3D가 똑같고 이런 식으로 수소는 전개가 되는데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1S보다 2S, 2S보다 2P, 2P보다 3S, 3S보다 3P고 3D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 4S, 3D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 자, 1번 피오비탈은 구형이다. 피오비탈은 어때요? R형 모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구형은 뭐죠? S오비탈이에요. 자, 2번 에너지 준위는 K 전자 껍질이 L 전자 껍질보다 낮다. 어때요?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는 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3번 ES오비탈과 E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같다.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수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양자 수가 N인 전자 껍질에 채워질 수 있는 최대 전자 수는 2N이 아니라 2N 제곱이 될 거예요. 2N 제곱.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2번 가죠. 18쪽을 제외한 2, 3주기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주기율표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냥 2, 3주기 원소가 쭉쭉 떠올라야 돼요. 기억번. 같은 족에서 세로줄 보는 거죠. 세로줄.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는 감소한다. 어때요? 맞는 얘기. 전기 음성도는 어떻게 커져요, 여러분? 오른쪽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 음성도 증가해서 누가 제일 전기 음성도가 크죠? 플로린이 큽니다. 제일.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경향성이 있어요. 니은번. 이온 반지름은 F-Na 플러스 Mge 플러스다. 얘 어때요? 등전자 이온이라는 얘기죠. 그죠? 얘네들은 전자 껍질수와 전자수가 모두 동일한데 원자 번호가 플로린 9번, 나트륨 11번, 마그네슘 12번 이런 식으로 어때요?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점점점 인력이 증가해서 이온 반지름이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F-가 가장 크고 Mge 플러스가 가장 작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은 선택하셔야 되고 디귿번.
같은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수가 증가해서 같은 주기니까 가로줄 봐야 됩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수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증가? 그렇죠. 원자과 전자 증가한다는 얘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해서 기억, 니은 1번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13번입니다. 그림은 플로렌과 흑연의 구조 일부를 나타낸 거예요. 플로렌은 육각형도 있고 오각형도 있고 이렇죠. 그죠? 육각형의 결합력은 당연히 120도 정도 될 거고요. 오각형은 108도 정도가 될 거예요. 결합각이 얘는 두 개가 존재해요. 자, 기억번 모두 분자입니까? 아니죠. 플로렌은 C60니까 당연히 분자인데 우리 흑연은 어때요? 원자 공유결정이라 해서 분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 모두 공유결합 물질이죠. 요건 괜찮죠? 플로렌은 공유결합 물질이면서 분자, 흑연은 원자 공유결정. 디귿번 플로렌에서 결합각은 모두 같은 게 아니라 120도가 뭐가 있을까요? 108도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표는 원소, 자, 14번도 별표하세요. 원소 XZ의 수소화합물에 대한 자료의 일부이다. XZ는 각각 CNO 중 하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그 Z2H2가 지금 직선형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하나는 C2H2고요. 하나는 뭘 거예요, 여러분? CNO 중에 하나라 그랬으니까. N2H2,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H2O2. 이렇게 되겠네, H2O2. 그걸 갖다가 좀 뒤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제 말 이해돼요? 수소를 다 뒤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 중에 하나예요. 괜찮습니까? 얘 분자 구조 보면 어때요? 얘 아세틸렌은 삼중결합 있으면서 요렇게 생겼을 것이며, 그렇죠? N2H2는 어떻게 생겼죠? NH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중결합 있으면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N2H2. 하이드라진, 그죠? 그 다음에 H2O2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O, H, 여기 뭐 있죠? O,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결합각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몇 도예요? 180도죠, 그죠? 얘는 뭐만 보면 돼요? 중심 원자의 전하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이죠, 그죠? 그럼 얘는 120도 결합각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반발력이 좀 증가할 테니까 120도보다 조금 작아지는, 그죠? 요런 구조. 얘는 어때요? 하나, 둘, 셋, 넷이죠, 그죠? 그럼 얘는 구분형 구조니까 당연히 104.5도의 결합각을 가질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됐죠? 네. 자, 그래서 한번 결정해 보니까 분자 구조가 직선형 Z2H2는 바로 누구다? C2H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당 비공유 전자수 그랬네요, 그죠? 두 쌍이 있대요. 그러면 Y2H2는 누가 될까요? 비공유전자쌍 두 쌍인 놈은 바로 N2H2가 되는 거죠. 얘가 Y2H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다? H2O2가 되겠죠. 그죠? 그럼 결합각은 제일 큰 게 누구였어요? 180도. 그죠? 그 다음에 얘가 120도 정도. 얘는요, 104.5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정한다면 ZH2, Y2H2, 그 다음에 X2H2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이에요. 15번. 다음은 사슬 모양 포화탄화수 미칩니다. 사슬 모양 포화탄화수. X의 연소 반응식이고 X 한 분자에 있는 공유결합수는 N개다 이랬네요. 그죠? 자, 그럼 얘 한번 보죠. 뭐 이거는 화합물에 우리 반응식 개수 맞출 때 우리 연습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X가 뭔지 모르겠는데 플러스 AO2 반응한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BCO2와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4H2예요. 그러면 여기서 강력한 힌트는 바로 뭐예요? 수소원자가 몇 몰 있다? 수소원자가 몇 몰? 8몰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X는 H8으로 이루어진 이런 화합물이에요. 근데 포화탄화소라고 그랬어요. 사슬 모양 포화탄화소라고 그랬으니까 C3H8. 뭐죠? 프로페인이 될 거예요. 프로페인. 맞습니까?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 쭉 진행하면 어때요, 여러분? 자,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죠? 3이 들어가겠죠. 그죠? 산소 원자 6개, 산소 원자 4개에서 10개인데 여기는 얼마 들어가죠? 5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A, B, C를 결정하실 수, 우리 이거 했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포화탄화소의 구조만 좀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페인의 구조식을 쭉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공유결합수는 N개라 그랬는데 공유결합수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개까지 해서 10 더하기, 그 다음에 뭐 더하기?
5 더하기 그 다음에 3 해서 얼마요? 18 이렇게 찾는 거죠. 그죠? 네,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별표할까요? 자, 16번은요. 우리 STP 하면서 제가 이 그 산화수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이 금속과 반응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그냥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죠? 연습한 것처럼. 자,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B이온의 전하는 플러스 2라 그랬으니까 B커에 A 플러스를 넣고 그 다음에 금속판 B를 넣었습니다. 실험 결과 별표입니다. 금속 A가 석출되었다. 자, 금속 A가 석출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반응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네요. 그죠?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여기에 A 플러스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B금속 딱 집어넣어줬는데 A가 여기에 석출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요? B이온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근데 둘 다 이가양이온이다 보니까 몇 대 몇 교환? 1대1 교환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반응성은 누가 더 크다? 반응성은 B가 A보다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질량 정보 있나요? 질량 정보는 딱히 없죠,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는 그때 질량 정보까지 해서 금속판의 질량이 더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A와 B의 원자량 중에 누가 더 원자량이 크다? A의 원자량이 더 크다. 이런 연습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이 그냥 산화환원에 대한 얘기 아주 심플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나에서 A 플러스는 환원된다. 어때요? A 플러스가 A로 석출돼 나가니까 전자 얻어서 환원되겠죠. 반응식 한번 써본다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가 전자 2개 받아가지고 뭐가 돼요? A가 되고 B는요. B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2개를 내놓는 거죠. 그죠? 그럼 알짜 반응은 어떻게 되죠? B 플러스 A 플러스가 뭐가 됩니까? B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알짜 반응은 정리합니다. 자, 나에서 전자는 B에서 A 플러스로 이동한다. 어때?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B가 전자를 잃어서 A 플러스가 전자 얻었으니까 디귿번 A는 B보다 산화되기 쉽다? 그건 틀렸죠. 그죠? B가 더 반응성이 크니까 B가 더 산화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수용액의 전체 이온수는 반응 전과 후가 어때요? 같죠. 1대1 교환이 일어날 테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좀 심플하게 문제는 예상했는데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17번으로 가볼게요. 별표합니다. 자, 17번. 표는 수소 또는 플로린을 포함하는 분자 HXY와 FZYZ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순위형 문제는요, 이 원소기호가 뒤에 숨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학생들이 체감 난도가 훅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결정하다 날 샌다니까요. 그죠? 이럴 때는요, 제가 그래서 평상시에 화합물을 많이 외워두라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결국 뭐예요? 이주기 원소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이 조건으로 화합물들을 짜 나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중심 원자가 어때요? 다 결합선 4개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죠? 또는 비공유연성을 하나 갖고 있거나.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그러면 HXY. H는 결합선 하나일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X, 그 다음에 Y랑 결합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결합하면 좋겠죠. 그죠? 대표적인 예가 뭐다? HCN이에요. HCN. 괜찮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 놓고 FYZ래. FYZ인데 지금 여기서 Y가 뭐였어요? 질소였잖아요. 그죠? 질소 F 오고 그 다음에 질소랑 결합하고 그 다음 뭐가 와야 돼요? 산소랑 결합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찍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FNO, HCN. 자, 두 화합물 결정하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주기 원소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 만족하면서 탄소, 질소, 산소 맹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이게 결정되면 중심 원자의 공유전화쌍수 몇 개예요, 지금? 4개. 얘는요, 3개. 결정돼 버렸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걸 바탕으로 HCN과 FNO를 결정하십니다. 1번, Y의 원자가 순수는 4개가 아니라 Y는 뭐였어요, 여러분? 질소였죠, 그죠? 질소였으니까 원자가 전화수는 몇 개? 5개가 될 거예요. 2번, 결합각은 얘는 결합각 몇 도예요? 180도. 얘는 결합각이 몇 도예요? 120도 정도 되죠, 그죠? 결합각, 그죠? 180도, 120도. 어때? 누가 더 크죠? HXY가 더 크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은요. 자, FYZ에서 Z의 비공유연성수는 하나이다. 어때요? Z? 요게 Z죠, 요게. 그죠? 얘 비공유연성 몇 쌍이에요? 여기 2쌍이네. 얘는 몇 쌍이에요? 이렇게 있겠죠, 얘네들. 그죠?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비공유연성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쌍이다. 자, 네 번째 공유전자 쌍수는 Z2. Z2는 뭐죠? O2. 그 다음에 Y2는요? N2. 그럼 누가 더 공유전자 쌍수가 더 많아요? N2가 3중결합이고 O2가 2중결합이죠. 그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림은 2주기 원자 AD의 이온화 에너지를 원자 번호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바닥 상태 원자의 홀전자 수는 A가 D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이런 모양을, 자, 여기에 그림 보니까 A, B, C, D, E 이렇게 돼 있죠. 그죠? D까지 있나요? A, B, C, D. 지금 되겠네요. 여기까지 있는데,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건 뭐하고 뭐예요, 여러분? 뭐 있죠, 여러분? 리, 배, 붕, 탄, 질. 여기까지 올 수 있죠, 그죠? 또 꺾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질, 산, 풀, 네. 여기까지 갈 수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요 라인 아니면 요 라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또 힌트가 주어졌냐면, 뭐라 그랬어요? 바닥 상태의 원자의 홀전자 수는 A. A가 어때? 얘는 홀전자 수 몇 개죠? 106. 없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D보다 크다 그래. D는 몇 개예요, 지금? 얘는 3개죠? 홀전자가. 그죠? 그러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얘란 얘기네요. 그죠? 바닥 상태의 홀전자 수 몇 개? 3개. 홀전자 수, 그죠? 왜? 1s2, 2s2, 2p, 3.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괜찮아요? 얘는 홀전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A가 D보다 크다가 맞으니까 NOF, 네온. 여기까지 간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결정하신 다음에 A의 홀전자 수는 하나다. 어때요? 3개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 전하는 B가 A보다 작다. B는 산소, A는 뭐죠? 질소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유해액 전하는 뭐로 판단할 수 있어요? 원자 반지름으로 판단할 수 있죠? 질소하고 산소 중에 누가 더 원자 반지름이 작죠? 산소. 왜요? 유해액 전하가 크니까. 그러니까 2번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C에 2p 오비탈에 2개의 전자가 있다. C는 플로린이죠. 플로린. 맞습니까? 플로린은 1s2, 2s2, 2p, 5죠. 그죠? 2p5. 맞아요? 그러면 2p 오비탈에는 2개의 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5개의 전자가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3번은 누구라면 맞겠어요? C, 1s2, 2s2, 2p2니까. 그죠? C로 잘못하면 이거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출자들이 나오는 그 문제 유형이 아주 그냥 유사해요. 비슷비슷합니다. 4번, 원자 번호가 N 플러스 4. N 플러스 4는 누구겠어요? 나트륨이겠죠. 그죠? 네온 다음에 나트륨 뚝 떨어지겠죠?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는 A보다 작다. 어때요? 당연하죠. 그죠? 알칼리 금속이니까 이온화 에너지 뚝 떨어질 거예요. 우리 이온화 에너지, 1차 이온화 에너지 우리는 심지어 어디까지 공부해요? 2차 이온화 에너지까지 그래프 외운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언제 가가지고 선생님 그 이온화 에너지 이것도 안 외우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뭔지 이런 식으로 대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거 이온화 에너지,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외우라면 외우시고 우리 심지어 어디까지 했어요? 제2 이온화 에너지까지 했어요. 그죠? 그것까지 준비하고 오시고 들어가셔야 체감 난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됐죠? 자, 19번으로 갑니다. 별표하시고. 표는 수용의 가다에 대한 자료의 일부이고요. 가와 나는 각각 HCl과 NaOH 중 하나이며 다는 가와 나를 혼합한 용액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가 보니까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칠판에 그려보죠. 아주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예요. 그죠? 이거 공무원 시험에서 잘 보지도 못, 이런 그림이 나오다니요. 그죠? 가물질은, 근데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대비를 좀 해봤었어요, 우리는. 자, 이 색깔 있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 없는 사각형이 2개가 있네. 얘 누군지 몰라요. 10ml. 나는요. 자, 얘도 10ml인데 어떻게 존재하냐면, 삼각형 색깔 칠해진 게 몇 개? 4개.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몇 개? 4개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를 갖다 혼합용액이네. 얘도 10ml고. 다 혼합용액이에요. 20ml겠죠. 그죠? 그랬더니만 요거 있고 삼각형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는 4개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색칠해진 동그라미가 2개 이렇게 있네요. 20ml인데 얘가 산성이래요. 그러면 이제 경기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요거 숫자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무슨 이온이에요? 구경꾼 이온. 괜찮나요? 무슨 말인지? 얘 숫자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얘. 안 변했죠. 그럼 얘도 뭐예요? 구경꾼 이온. 근데 액성이 산성이래. 그럼 얘 뭐예요? 얘가 H 플러스야. 얘가 H 플러스면은 얘는 뭐예요? Cl 마이너스. 얘는 뭐예요?
Na 플러스. 얘는 뭐예요? OH 마이너스. 끝났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거는 푸는 연습을 안 하면요. 이거 그림 구경하다 끝나요, 이 문제는.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구경꾼이온과 알짜이온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번은 기억번은 뭐예요, 지금? NaOH니까. 염기, 산성.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해서 기억은 산성이 아니라 염기고요. 자, 삼각형, 저기는 구경꾼 이온이 아니라 뭐예요? H 플러스니까. 알짜이온이죠. 그 다음에 pH는 나가 다보다 작다. 어때요? 나가도 강산이죠? 얘는 지금 중화 반응이 일어난 거니까, 그죠? 그러면 강산이면 강산으로 pH는 어때요? 작은 거 아닙니까? 그죠? pH는 얘가 더 작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 다해서, 이온수는 Na 플러스가 Cl-보다 많다? 어때요? Na 플러스 2개, Cl- 4개. 그렇죠? 당연히 틀린.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0번도 별표합니다. 그림은 T도시 일기압에서 실린더에 H2와 O2가 들어있는 것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H2와 O2가 반응해서 H2O가 생성되는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이 반응식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EH2 플러스 O2. 화살표 뭐가 되죠? EH2O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가스래, 수증기. 모두 가스라 그랬죠, 그죠? 그죠? 뭐냐면 문제 뒤에서 생성물은 모두 기체다 그랬으니까. 지금 근데 수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여러분? 2개 있고, 얘는요? 4개 있어요, 처음에. 그랬더니만 2대 1대 2로 반응할 거니까 얘 2 반응하고 얘는요? 1 반응할 거고 얘는 2가 생기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얘는 없고 얘는 얼마요? 3. 여기는 2 이렇게 생길 거예요. 괜찮죠? 그죠? 얘 지금 밀도비가 나왔는데요. 밀도비. 반응 전과 후. 전 밀도, 후 밀도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야. 밀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 그죠? 우리는 여기서 뭐만 할 수 있어요? 몰수비는 뭐예요? 부피비예요. 얘 지금 몇 몰 있어? 6몰. 얘는요? 5몰. 맞아요? 전체 몰수의 합이. 그럼 얘 어때요, 얘는? 부피비가 6대 5가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부피만 하지 질량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무슨 법칙이 나와야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나와야 돼요. 얘는 아무리 이 안에서 생쇼를 하고 난리를 쳐도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대. 그러니까 밀도비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부피비의 역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반응 전과 후에 부피비는 얼마예요? 6분의 얼마죠? 5가 되겠죠, 이 부피비. 근데 밀도비 구하라 했으니까 역수 취하면 뭐가 돼요? 5분의 6. 이게 정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사실 20문제를 풀면서 얘가 시간 정확하게 풀었다고 한다면 정말 대비를 정말 열심히 잘 하신 거예요. 좀 시간이 좀 모자랄 가능성이 되게 컸어요, 이번 시험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교육청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형 문제를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 좀 준비하시면. 그래서 우리 STP에는 수능형 문제가 다량 수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쉬운 문제도 있지만 꽤 난이도 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능형 문제, STP에 있는 수능형 문제들은 네이버 TV에 다 녹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 탑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